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까지 알아보셨으면 이 아반떼를 사셔도 너무 좋을 거예요. 만족감 분명히 높을 거예요. 자, 이거는 시트를 아까 그렇고 형상도 그렇고 이 허벅지 받침도 그렇고 상당히 이 시트가 마음에 드네. 이게 앉아있잖아. 여기 지금 옆구리가 엄청 딱 받쳐주니까 편해. 자, 가장 싼 1,500만 원대는 수동 미션이니까 그거는 일단 제껴둡시다. 자, 자동 미션이 달린 아반떼는 3개로 나눠져서 나와. 가장 밑에 1,750만 원 잠깐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타는 모던은 2천만 원. 그리고 가장 좋은 옵션을 다 갖춘 차는 2,500만 원이거든. 그러면 풀옵션으로 가면 2,500만 원짜리 차에 취득세니 뭐니 하다 보면 2,700이 돼. 소형 SUV도 2,70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거 많거든. XM3 같은 거. 또 다른 면에서는 중형차 소나타나 K5를 넘볼 수 있는 가격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봐야지 꼭 이것만 봐서 이 아반떼 중에 뭐 살까 하다 보면 이게 지금 가격 정책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돼 있어. 다음 등급으로? 다음 등급으로. 잘 나가고 잘 돌고 브레이크 잘 서고 쿠션도 좋고 승차감도 좋아. 나는 그냥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차에 대해서 다 알아봐서. 자, 지금 이 말을 들은 분 중 한 명이 야, 소형 SUV는 말 그대로 소형 SUV잖아. 얘는 준중형이잖아. 소형은 작잖아. 그럼 같은 가격이면 이게 이득이다라고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왜냐? 아, 그러면 선생님은 참 많이 알아보셨군요. 선생님은 아반떼를 사도 됩니다. 선생님 그렇게 알아보셨으면 아반떼 사도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 지금 이거 2,500만 원 주고 사면 거의 다 들어가거든. 없는 거 없이 막. 그치. 운전하고 있는 지금 내가 편한지가 너무 중요하거든. 맞아.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따져서 소나타 깡통을 살 바에는 난 아반떼 풀업 타서 내가 만족하면서 탈 거야 라는 말을 해주는 분이 또 있었으면 좋겠던 거야. 이 아반떼를 사서도 너무 좋을 거예요. 만족감 분명히 높을 거예요. 소중한 시간 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만 봐서 선택하지 말고 옵션지를 여러 개 두고서 비교를 해본 다음에 그렇지. 무조건 시승도 해보고. 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타봐야지 나한테 이 차가 진짜 잘 맞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차가 너무 잘 나가서 놀랬거든. 아까 왜 오르막 커브길 도는데도 전혀 힘 딸림 없이 쭉쭉 올라가고 하체에서 쫀쫀하게 잡아주니까 그렇지. 좀 속도를 내도 부담이 없었고. 이 차는 CVT 미션이라고 들어갔는데 연비는 좋고 이 승차감도 좋은데 반면 이질감이 있어. 운전하는데 CVT는 뭔가 밋밋하게 나가는 느낌이 안 나서 심심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구성이 막 좋지가 않아. 이렇게만 들으면 CVT 미션 안 좋은 것 같지. 근데 CVT 미션은 진짜 효율이 좋아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손실이 없거든 아예. 왜냐면 엔진하고 미션하고 붙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무단 변속기야. 무단 변속기. 단이 없고 그냥 그게 너무 밋밋하고 재미없으니까 일부러 만들었다고, 변속 느낌을. 이 미션을 바꿈으로 인해서 효율이 많이 좋아져서 연비도 좀 좋아졌다고 하고, 그 나가면서 당신이 잘 나간다는 느끼는 것도 결국은 이 CVT 미션이 영리한 미션이라서 그런 거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야, 미션 잘 만들었네. 내구성이 낮다고 했잖아. 그래서 엄청 출력이 센 차에는 아예 쓰지도 못해. 그 CVT 미션이 아반떼랑 K3랑 베뉴에 이게 다 똑같이 들어가. 이 엔진에 이 미션이. 이 엔진과 이 미션 조합 생각보다 괜찮네. 내가 이거 해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차로 유지랑 차로 주행 보조 기능을 켜서 한번 가보자. 뒤뚱뒤뚱 하네. 킨 거야? 킨 거야. 지금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지. 이거 차급마다 조금 뭐가 차이가 있어. 분명히. 그런 거 같아. 제네시스 80 탈 때 아니랬잖아. 정확히 가운데로 가던데 지금 여기 밑에 초록 색깔 그 2개 들었지. 스마트자 옆에. 저 왼쪽에가 차로를 벗어나는 걸 방지해주고, 가운데 핸들 모양은 차로 중앙을 유지해주라고 하는데 좀 불안해. 이거 왜 이쪽으로 이렇게 붙냐 너. 그러게 오른쪽으로 좀 붙네. 왜 이렇게 붙어. 아까 내가 차선에서 옆으로 빠지려고 했더니 앞에 차가 브레이크를 탁 잡더니 전방 충돌에 주의해서 삐삐삐삐 하면서 경고음도 알려줬고,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그리고 오토 하이빔 너무 좋잖아. 오토매틱 하이빔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 기본부터 진짜 바람직하다. 그런 거 옵션 가지고 장난하는데 안전을 가지고 장난하는 건 정말 너무했잖아. 1,750만 원짜리 그 가장 낮은 등급에서 내비 집어넣는데 얼마 들 것 같아? 100만 원. 아니 250만 원. 그게 뭐냐, 옵션 장난질이야. 현대자동차의 그 가격 정책 하시는 분은 천재라고 생각해. 1,750만 원짜리 차에 250만 원 타면 얼마 하게요? 2천만 원.
결국은 중급으로 가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 얘를 들어감으로써 버튼 신도 들어가고 이 아, 넣어줄 게구나. 포함돼 있어. 그 내비 25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아.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면서 2천만 원이 되면 이 차가 2천만 원이거든. 모던으로 와. 모던에서는 이거 넣는 게 반값이 돼버려. 125만 원. 1750만 원짜리에 250만 원짜리 내비 넣어서 2천만 원 할 거냐, 아니면 2천만 원짜리에서 내비를 125만 원에 넣을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일로 넘어올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 그래서 딱 이 차가 나오는 거야. 2천만 원짜리 우리가 타봐도 이 차 정도 오면 탈만하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 근데 여기에도 살살 유혹하는 게 많아. 뒷좌석에 여기 에어벤트, 그다음 뒷좌석 열선 30만 원밖에 안 해. 그거는 세상에. 괜찮은 것 같아. 30만 원이면. 그거는 근데 난 넣을 것 같아. 그치. 이왕이면 시전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 게, 그치. 이 차 지금 노란 색깔 할로겐 등이지. LED로 바꿔야 LED로 되는데 70만 원인가? 그 벌써 100만 원이네? 그렇지. 당신도 옆에 타면서 통풍 시트 쓰고 싶잖아. 근데 통풍 시트를 집어넣는 그 옵션에는 통풍 시트도 있고 메모리 시트 있지 여기. 메모리 시트까지 주고 전동 시트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 컨비니언스 패키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나만 원하는데 다른 원치 않은 것들을 넣어야 된다. 넣어야 하는. 결국 2,400만 원이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인스퍼레이션 트림, 그러니까 가장 높은 트림은 2,500만 원이라고 했지만 거기는 다 때려 넣어서 이 차에서 옵션을 넣는 것보다 더 싸. 현대자동차 가서 당신이 차 아반떼를 지금 옵션 고르고 있는데 옆에 딜러는 이렇게 기다리다가 한마디 하는 거야. 사장님, 인스퍼레이션 사는 게 이득입니다 라는 말 하는 게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겠어. 그래서 이 차를 자연스럽게 2,400만 원, 2,500만 원까지 차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가격 정책이 되어 있다. 결국 소나타 보게 되고, 소나타 사서 이것저것, 그냥 소나타는 못 사니까 이것저것 없다 3천만 원 넘어.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그랜저 옆에 있는 그랜저가 보이고. 그래서 아반떼 사러 갔다 전투기 사고 온다는 말이 요즘 있는 것 같아. 그냥 모던에서 몇 개 집어넣으면 2,300~400만 원이 돼버리니, 에이 이럴 거면 그냥 풀옵션으로 가자. 풀옵션 가자 이렇게 딱 책정돼 있어. 찾아보면. 나는 항상 이 차 리뷰하기 전에 내가 이 차를 산다면 어느 게 가장 합리적일까 하는 걸 찾아봤는데, 이 아반떼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최상위 등급으로 사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더라고. 최상위 등급에서 고민할 수 있는 거 두 개밖에 없고, 그 두 개 뭐냐면 하나는 썬루프고 하나는 17인치 휠이야. 결국은 이 차를 하게 되면 2,300원짜리 살 확률이 높은데, 그럴 거면 셀토스, 뭐 XM3, 소나타나 이런 걸 봐서 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지. 소나타 사라고 하는 말을 이 좁은 땅덩어리에 그냥 겉멋만 들어가지고 차만 크면 뭐하냐, 부정적으로 생각하실까봐 하는 말인데, 브레이크도 그에 맞는 게 들어가고, 안전장치도 그에 맞는 게 들어가고, 얘는 어쨌든 세단이고, 어쨌든 그래도 아까 나 뒷좌석에 탄 거 봤지? 크잖아 차가 커가지고. 근데 운전하기 편해. 운전하기가 세단이라서 불편하단 말을 못하겠어. 너무 운전하기 너무 편해가지고. 시야도 좋고. 근데 그런 모든 걸 다 따져봐도 이 아반떼가 좋다고 해서 사시는 분들에게는 꼭 해주고 싶은 말, 절대 후회할 일 없다고. 현대 자동차에서 가장 잘 만드는 차잖아. 핸들도 이거 가죽에 열선 들어갔잖아. 모던으로 오면서 들어간 거거든. 너무 좋아. 그러니까 착 감겨. 그립감이 되게 괜찮아. 탁 감겨. 어디를 잡아야 우리가 편한지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한 것 같아. 그런 것 여기마저도 같아,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잡아도 편하고, 봐봐, 손 보여? 이렇게 잡기도 편하고, 이렇게 잡으면 또 여기도 얇아가지고 편하고. 자기가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가면 탁 놔버리는 경향이, 텅 치는 느낌도 드네. 방지턱 넘을 때는 속도를 줄이잖아. 이렇게 줄여서 넘어가면 너무 부드러워 진짜. 자, 야간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항상 다니는 길인데 이제까지 탔던 차들은 전부 다 LED였어가지고 오늘은 할로겐 등을 사용해야 돼가지고, 가로등 불빛하고 이 불빛하고 색깔이 똑같으니까 오랜만에 이런 할로겐 등을 보는 것 같아. 이 카메라로 할로겐 등인 거 바로 알겠어. 알겠어? 자, 그냥 진입할게. 우와. 얘 진짜 마음 놓고 그냥 막 이렇게 가도 믿음이 가니까 당신이 좀 무섭지? 그지? 뒤가 돌아버릴 것 같지 않아? 당신이 봐도? 지금 돌았지 약간. 이렇게 빨리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더 그러긴 한데, 밟으면서 올라가니까. 뭐 준수해 이 정도면. 과거의 현대 아반떼로서는 이거 상상도 못하는 수준의 코너링이고, 그리고 저 우연찮게 내가 아까 아반떼 MD를 탔잖아. 이렇게 많이 발전했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 많이 나. 자, RPM 바늘을 한번 보자. 지금 이게 CVT야. 지금 2에 가만히 있는데 속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그지? 숫자 2에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도 않아. 속도는 벌써 70까지 올라갔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게 지금 이거는 가상으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야.
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내려오는 것도 맞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CVT 미션들이 내구성이 부족해가지고 고장이 많이 난다는 것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좀 뉴스도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딱히 크게 뉴스화된 적이 없더라고. 잘 만들었네. 여기도 비상등 한번 켜볼까? 그래. 아이고 이 약하다. 눈곱 이거 어떻게 눈곱. 상향등 켰어요. 이게 전방으로 뻗어나가는 거는 광은 괜찮아. 이 안개 껴거나 비 오는 날은 애매한 LED 등보다 더 잘 낫다고. 보인다. 그래서 프로젝션 타입 LED는 정말 좋은 건 맞고 MFR이라고 나쁘지도 않다. 할로겐이라고 무조건 나쁘지도 않다. 충격이 크게 오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 결국 토션빔이니까 뒤쪽 양옆 타이어가 한 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도 분명히 토션빔의 한계를 딱 느낄 수 있다는 정도만 말하고. 저거 LED 잘 보이지? 어이 꿀린다 여기서 보니까. 사이드미러가 내가 2차선으로 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차가 바로 뒤에 있을 땐 잘 안 보인다. 끄트머리는 광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냥 평면 유리 같다는 생각도 드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아반떼를 타고 다니면서 나는 되게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거든. 너무 기대를 안 하고 탔던 차라서 더 지금 만족스러운 것 같기도 한데 굳이 등급이 낮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우리가 등급이 더 좋은 차들도 타봤는데 많이 꿀리지도 않고 승차감도 괜찮았고 장시간 탔는데도 확실히 난 시트가 되게 괜찮은 게 옆구리를 감싸주는 게 되게 편해. 이거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시트 좋아 진짜. 시트 좋고 제일 만족스러운 건 방지턱을 넘거나 속도를 좀 낼 때 하체에서 쫀쫀하게 잡아주는 그 느낌이 나는 너무 좋았거든. 그래서 이 차를 좀 더 다시 보게 됐고 속도 내고 있는 것도 되게 부드럽게 단변속도 되고 방지턱 넘는 것도 참 우리 예전에 K5 탄 것처럼 타닥. 근데 이제 울퉁불퉁한데 지날 때는 지금 같은 상황 지금 같은 때는 또 좀 아쉽긴 해. 인정선 없이 칠 때가 있다 진짜. 탕. 지금 트림에서 오토홀드 넣고 싶고 LED 등으로 바꾼다면 얼마가 더 추가돼? 그러면 105, 한 120 정도? 그럼 2350 막 2300이 넘잖아. 나 이제 말했듯이 2400 주면은 다 들어가 고민할 필요 없이. 진짜 천재 아니야? 다 넣어라 이 말이구나. 결국 다 넣고 인스퍼레이션을 사라 이거야. 그럼 나의 결론은 아반떼를 산다면 최고 등급을 살래요. 내가 어제 했던 고민이 딱 그거였고 그러기 때문에 또 더더욱 내가 오늘 리뷰에서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 소형 SUV나 소나타 깡통은 어떻습니까? 라는 말을 꼭 해줘야겠다. 소형 SUV도 알아보고 깡통트림도 알아봤는데도 그래도 이 차를 사고 싶어 해서 이 차를 사면은 후회할 확률 진짜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만큼 만족도 높은 차고 좋은 차라는 말을 내가 역설적으로 하는 거 계속.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 무조건 차를 사기 전에 시승이든 렌트를 해서든 꼭 타보고 나한테 맞는지는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 맞아. 되게 만족스러워 진짜. 생각보다 괜찮고 누군가 차를 산다고 할 때 첫 차로 추천해주고 싶어. 나 초보 운전인데 경차는 타기 싫고 세단을 타고 싶은데 비싼 돈 주고 차 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 주차하기도 편하고 운전하기도 편하고 그런 차를 사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이 지금 아반떼를 추천해주고 싶어. 오늘 타보면서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잘 만든 차는 아반떼라는 거에 감탄을 하게 됐고 그만큼 좋다는 뜻이야. 뭐 특별히 모난 것 하나도 없고 정말 차 잘 만들었다. 나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차가 이 차야. 나는 세컨카로서 추천해줄 만한 차라고 생각하는 거. 이 모던에다가 내비 넣은 차를 하면 출퇴근용으로 쓸 때 이거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 좋다 이거지 내 평가는. 소형 SUV는 어쨌든 SUV이기 때문에 걔가 못 따라오는 세단만의 감성이 있어. 낮고 정말 정숙하고 승차감은 세단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 현대에서 잘 만든 차 아반떼를 타게 돼서 이 차에 대해서 너무 다시 느끼게 되는 계기도 된 것 같고 꼭 해봐야 내가 또 느끼는 거는 소형 SUV들 좀 많이 타봐야겠어. 그러면 더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려나? 아니 댓글들 보면 되게 힘나더라고. 맞아, 너무 좋아. 말 한마디라도 더 기대할게요 이런 말 특히 그러면은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다니까 사람이. 잘 보고 있어요도 너무 좋아. 그냥 잘 보고 있어요, 뭐 도움이 됐어요, 너무 그런 말들 자체가 다 도움이 돼. 자, 오늘도 우리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저희는 더 열심히 뛰어서 좋은 영상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네, 어제 오늘 총 164.6km를 거의 8시간 가까이 탔습니다. 뭐 에어컨은 계속 풀로 틀어서 돌아다녔고요. 거기에다가 막 오르막에서 좀 많이 밟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내에서만 이 아반떼를 타고 다녔을 때 이 정도 연비 나온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상당히 만족감을 주는 그런 차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모던 트림에 내비만 넣은 이 옵션 약 2,200만원 정도 취득세 포함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 또 더 멋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